앉아 있는데 저기 명태균 선생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저한테 뚜벅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이나 증인이 방청객에게 말 거는 경우는 뭐 가족 이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이제 걸어오셔 가지고 소송하는 사람이 있대요. 뭐 예를 들면 뭐 최욱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정계한 대표님 지금 내가 고소했다. 저도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에 3 개밖에 있지 않느냐. 진보, 중도, 그리고 이제 보수 이렇게 3개 있는데 왜 이렇게 가르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정확한 이 시각으로 잘 좀 해 달라.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탁 들으면서 이전까지 말했던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잘못했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약간은 부족한 전달은 있을 수 있으나 재판을 듣고 재판 내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의 편을 든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명태균 씨와도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오늘 증인으로 나왔던 분이 김태열 소장입니다. 김태열 소장은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담당했던, 그러니까 대표를 담당했던 분이죠. 이제 그분도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명태균 씨가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한 4시쯤에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녹음을 틀어주셨어요. 녹음을. 그래서 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억울한 면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재판도 바로 이진관 부장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입니다. 오늘은 3명의 인물이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강혜경 씨와 김태일 씨는 명태균 씨가 실질적인 대표고 모든 것을 기획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아니다. 나는 단순히 영업을 뛰었던 사람이야. 난 서류에도 없어. 그러니까 김태열이가 주도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김태열 씨 법인 대표죠. 실질적인 대표는 명태균이고 당시 명태균이 대표를 담당할 수 없을 만큼 뭐 신용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지 사장을 해준 것이다. 나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김태열 씨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은 너네가 지금 둘이 다투고 있는데 나는 그 관심이 없어. 애초부터 나는 너네들한테 받아보긴 했으나 동봉관계가 아니다. 그냥 줬으니까 받아봤을 뿐이다. 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윤석열 측입니다. 우선 29년 2월 달에 시사 경남을 명태균 씨가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김영선이 김태열 씨랑 오촌 친척이에요. 당숙이라고 합니다. 김태열 씨가 김영선 씨를 도지사를 도와줬었다고 해요. 근데 김영선 씨가 서울에 머무를지 아니면 경상도에서 머무를지 고민을 하다가 명박사라는 사람이 참 괜찮더라. 그래 거기서 밑에서 일을 해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태율 씨와 명태균 씨의 인연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결국에는 시사경남이 폐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한국연구소가 만들어져요. 김태열 씨는 만들어진지도 몰랐다 주장을 하고 있었고 당시 그 부분 해가지고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불법 여론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막 압수수색 받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근데 당시에 초기에 대표가 김영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영선이 선거에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김영선을 위해서 법적인 처벌은 받을 준비가 됐어. 김영선이 출마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이걸 덤탱이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덤탱이를 쓰면 나중에 본인을 도와줄 줄 알았다라고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김태일 씨는 벌금 500만 원과 강혜경 씨는 벌금 300만 원 실무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서 운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은 그겁니다. 이 공표형 여론조사와 비공표형 여론조사 이렇게 2가지를 하는데 공표형 여론조사를 보면 특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미래한국연구소에서는 우선 동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다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가 각각의 후보자를 찾아가 가지고 후보자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영업으로 따가지고 오면 처음에 허락을 받지 않고 먼저 여론조사를 돌렸던 것 비용을 청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약을 한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약속이 오간다라고 하면 계약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이 여론조사를 돌릴 때는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선거법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혜경 씨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그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이렇게 조절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있어요. 언론사와 함께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미래한국연구소에 가 비용을 대고 같이 공표를 내자라고 제안을 해요. 언론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게 비용을 다 저쪽에서 대니까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홍준표가 윤석열을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윤석열이 더 높은 지지율을 가진 여론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공표형 같은 경우에는 아니 여론에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비공표형은 그럼 왜 필요하냐? 비공표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준석이나 이런 고위층,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기종 끼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주장은.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보고 아 윤석열이 그래도 붙어볼만 하겠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여론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희경 씨의 녹취록을 통해서 들어보면 여론조사에 대한 조작은 명백해 보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한국연구소의 보고서가 윤석열에게 갔느냐. 강혜경 씨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막 만들어내면 명태균 씨한테 전달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태율 씨 그리고 이제 특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명태균이가 윤석열 측에 신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냐면 김건희 씨의 가족 단톡방에 명태균 씨가 초대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태율 씨가. 근데 명태균이 김태율 씨한테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누가 있었냐? 김건희의 어머니 뭐 최은순 씨, 김건희 씨의 오빠, 인간 최측근 중에 측근만 들어가는 텔레그램 방에 명태균 씨가 들어갔고 명태균 씨가 조작된 여론조사의 내용을 전달해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윤석열 측도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 그러면 김태율 씨 이 텔레그램 단톡방 봤느냐? 근데 이제 김태율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 명태균 씨가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 가족 단톡방까지 들어갔다. 그러면서 최은순이다. 아니면 뭐 김건희 오빠다 이런 얘기를 쭉 나열하면서 말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팩트는 그거죠. 김태열 씨는 명태균 씨한테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김태열 너가 듣기만 했지 본 적이 어디 있느냐. 그 너의 진술 신뢰할 수 있는 거야? 현재 이렇게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문항 설계나 이 구체적인 것은 김태열이 한 것이다. 내가 관여한 건 없고 단순 영업자고 탈명만 해준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태열 씨는 야 그거 다 너가 조작시킨 거 아니야 비용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명태균이가 김건희 만나러 가는 거 비행기 있잖아 거기 타고 가는 거 보고 내가 다 봤어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주장은 뭐냐? 내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에 의뢰한 적이 없다. 증거 있어? 명태균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것은 참고만 하려고 그랬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특검은 뭐 이런 주장인 겁니다. 명태균이 강혜경에게 지시를 내려서 여론 조작을 시켰다. 그 상황에서 윤석열한테 전달해주면 윤석열이 돈을 받아야지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군수나 시장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지방선거 나가는 시장이나 군수가 명태균 이 사람은 남다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들어온 돈이 2억 4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돈은 이제 강혜경 씨의 계좌로 이제 입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2억 4천만 원에 대한 명태균 씨와 김태열 씨의 주장이 있는데요. 명태균 씨는 김태열이 연구소 운영 자금 명목으로 본인에게 직접 돈을 빌리고 받으러 온 것이다. 공천 잔사 이런 거 없었다. 정상적인 차입금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태일 씨는 명태균이 출마자들에게 이렇게 막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요구했어. 나 바지 사장이고 수금책이야. 명태균이가 이 공천을 주는 거 믿기를 해가지고 윤석열 여론조사 비용 충당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내용이 진행이 되고,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금이 이제 유입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미래한국연구소가 윤석열에 맞춤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고, 명태균 씨가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보고를 하고, 뭐 대면으로 했다, 그리고 뭐 텔레그램 가족 단톡방에 있었다, 뭐 등등의 뭐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선의 보궐 공천을 획득합니다. 강혜경 씨 주장은 그거예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명태균 씨가 아주 당당하게 가더라. 그래서 나는 몇 억 받아올 줄 알았다. 그래서 그동안 여론조사 한 비용을 충당할 줄 알았어.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야? 돈을 받아온 게 아니라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네? 라고 현재 이제 강혜경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미래한국연구소는 나름대로의 지금 선순환 구조를 그리면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서 점점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 우리 명 사장님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김태일 씨하고. 근데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방송을 하기 전에 김태열 소장님과도 연락을 했었고, 명태균 님과도 제 명함을 드렸죠.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선 명태균 씨가 창원지법에서 진행된 판결문을 주겠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내용이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왜? 현장에 앉아서 필기하고 내가 느끼고 듣고 했던 것을 정리하고 하기 때문에 약간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편들어 주려고 저 이런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명태균 씨가 이제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데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진실을 향해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은 내가 약간 억울한데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저희 채널에 오셔서 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들었을 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말을 하더라도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